자,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수업이죠, 그쵸? 벌써 2020년 시작했다고 막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분의 1이나 지났어. 시간 진짜 빠르죠? 지금 새해부터 올해까지 이거 이제 한 9번만 더 지나면 니네 수능 봐요. 9번하고 며칠 더 있겠죠, 그쵸? 10번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곧 이제 막 내년 새해 됐다고 막 저기 노원역 가서 또 20살 땡 하자마자 저 친구들이랑 치킨하고 맥주 먹고 있고 막 그러겠지. 또 끔찍하다. 35살. 자, 봅시다. 조건부 확률. 이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알아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 1학년, 2학년, 1학년과 2학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신폰을 쓰는 학생들, 공신폰을 안 쓰는 학생들. 자, 이렇게 나눴다고 해봅시다. 우리 서울외고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뭐 한 30명이, 뭐 60명이 있고요. 여기 한 30명이 있어요. 30명, 숫자를 좀 이쁘게 맞춰볼까? 40명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90명이 있고요. 여기 10명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1학년 100명이고요. 전체 2학년도 100명이고요. 공신폰 쓰는 학생들은 150명이고요. 안 쓰는 애들이 50명에서 전체 총합이 200명이에요. 어떤 표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1학년일) 확률 얼마일까요? 약분하지 말고 그냥 몇 분의 몇으로 불러볼까요? 성현아, 얼마일까요? 200분의 100. 그렇죠. 200분의 100이어야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되게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공신폰을 쓰지 않을 확률. 혜진은 얼마일까요? 몇 분의 몇? 그쵸, 200분의 50, 그쵸? 자, 누구 차례인지 알겠죠, 이제? 자,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공신폰을 쓰는 1학년일 확률. 아니에요. 100분의 60. 공신폰을 쓰는 1학년 1 확률. 몰라요. 몰라요. 150분의 60. P A 교 B의 정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치? 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그치? 이해돼? 그냥 봐봐. 어디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야? 전체 학생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전체 학생 중에 한 명을 고를 때 걔가 공신폰을 쓰는 1학년일 확률. 그럼 전체 학생분의 공신폰을 쓰는 1학년이라고 해야겠지. 그치? 여기까진 이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든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든 이 확률의 분모값은 무조건 전체 인원이어야 돼. 알았지? 그치?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그쵸?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해볼게. 봐봐. 1학년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공신폰을 쓸 확률. 성은 얼마일까? 100분의 60이어야죠. 그치? 1학년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인원이 이제 1학년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공신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2학년일 사진 얼마일까? 50분에 얼마? 그쵸, 50분에 10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즉, 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요런 거야. 요런 게 뭔데? 전체 인원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지. 전체 표본 공간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즉, 원래는 이만큼이 표본 공간인데 그 안에서 이만큼만 전체 인원으로 보고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가 조건부 확률이야. 이해돼? 근데 이 말을 있잖아. 봐봐. 요 말을 이 책에서는, 우리 수학책에서는 조금 어렵게 써놨어. 똑같은 문장을 써줄게. 100% 똑같은 말이야. 1학년 똑같은 말이야. 뭐뭐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뭐일 확률 이 밑에 거랑 똑같은 거야. 1학년 중에서 그냥 한 명을 더 선택할 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얘를 전체 집합으로 관찰을 하세요 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기호화 시켜볼게. 내가 1학년 집합을 A라고 해볼까요? 공신폰을 사용하는 집합을 B라고 해볼게. 그럼 2학년 집합은 A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되겠죠. 1학년이 전체 1, 2학년만 있다고 할 때 3학년은 다 없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지금 다.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알았지? 자, 요 말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1학년일 확률을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지? P. 뭐라고 써야 될까? P 뭐라고 써야 될까? 석연아, 지목해서 대답을 시켜야 돼. P 그렇지. 그냥 P A 전체 인원 중에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 그냥 1학년일 확률이잖아 전체에서. 그렇지? 공신폰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이 전체 200명 중에 1학년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신폰을 쓰고 안 쓰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기호로 뭐라고 쓸까? 이거 전체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공신폰을 쓰지 않을 확률 P. 혜진아, 뭐라고 써야 될까? 그치,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이해 안 가? 이해가? 자, 그럼 이해가 가면 자의를 갖춰야겠죠. 뭐라고 써야 될까? P, A, Q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어쨌든 뭐
사건을 하나만 만족하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든 어쨌든 분모는 전체 인원을 관찰할 땐 분모는 그냥 무조건 P 뭐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분모의 전체 인원이 들어갈 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쓸 거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뭐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공심폰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PB를 구하는 건데 분모가 달라졌지, 그치? 그걸 이렇게 표시할 거야. 분모가 뭐야? 1학년이지, 그치? 이렇게 쓸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짝대기가 맞는데 뭔가 분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시 봐봐. 그럼 두 번째 거는 2학년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2학년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쵸? 분모가 뭐일 때? 공심폰을 쓰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100분의 60이라는 건 전체 인원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야. 이게 지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냐? 분모에 들어갈 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 돼. A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 돼. 분모에는. 그치? 그럼 분자에는 B의 원소가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 A를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 B도 만족하는 녀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 그치? 그럼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요. 됐어요? 됐어요. 자, 얘도 볼까요? 봐봐. B의 여집합이 분모에 들어와야 돼. 즉, 2학년 중에서 관찰할 거잖아. 공심폰을 쓰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만 관찰할 거니까 분모가 B의 여사건이고요. 그쵸? 이렇게. 분자는 그 B의 여사건 중에서 2학년인 애들. 인 거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B의 여집합 중에서 A의 여집합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치?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뭐분의 교집합 이렇게 얘분의 얘. 애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얘가 교집합을 쓰는 거는 알겠는데 분모에다 얘를 썼더라를 많이 헷갈려서 내가 항상 짝대기를 이쪽으로 그어주고 있거든. 뭔가 분수의 느낌, 분수의 얘가 분모로 들어갈 녀석입니다 라는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원래 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반듯한 짝대기로 쓰는 게 원래는 맞아. 알았지? 원래는 이게 맞는데 분수의 느낌을 살려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요걸 전체 집합을 제한시키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말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요런 겁니다. 전체 인원이 제한이 걸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지우고 왼쪽 위를 지우고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을 정리를 해볼게. 자,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두 부분 집합 AB가 있습니다. AB가 있어요. 자, 전체에서 A가 발생할 확률, 전체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요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고. 즉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즉 내가 표본 공간이라는 건 내가 관찰하는 전체 집합인 거잖아. 얘가 내가 여기서 관찰하는 표본 공간인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표본 공간이 분모에 들어와야겠지. 그치? 그 와중에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는 게 아니야. 이 동그라미 안에서만 A를 만족시킬 확률. 즉 여기가 분자에 들어오는 값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P. 뭐가 발생할 확률이야? 어쨌든 A가 발생할 확률이야. 분모가 뭐일 때? B만 관찰할 때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NB 분의 NA교 B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 분모와 분자를 NS로 내가 나눠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각각 NS로 나눠도 값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치? NS로 나누면 이 분모가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확률입니다. 왜 분모가 어쨌든 표본 공간이잖아 다시 그치? 얘도 내가 알고 있던 그 확률이 됩니다. 그치? 뭐라고 쓸 수 있니? 분모는 PB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쵸? 분의 P A 교비 효 알겠죠? 이거 P A 교비인 거 알죠? 그쵸? 분모가 NS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조건부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하든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하든 분모는 뒤에 게 들어오고요. 두 개 교집합이 분자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있잖아 얘들아. 이 두 녀석을 볼까? A 바 B라고 하는 녀석과 P, B 바 A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같지 않겠죠. 그쵸? 얘는 B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그 안에서 A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고, 그치? 얘는 A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전체 관찰하는 집단이 다른 거잖아. 마치 이런 거야.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공심폰을 쓸 확률을 구하는 것과 2학년 학생들 중에서 공심폰을 쓸 확률을 구하는 것,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말이 완전 다른 얘기라고, 알았지? 절대로 우연의 일치로 같은 값이 나올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두 값은 똑같지 않을 거야. 왜? 이런 식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분자는 똑같을 거야. 어차피 둘이 교집합이니까. 하지만 분모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똑같다고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 두 확률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이런 기호들도 중요해. 이런 기호 얘 어디다 뭘 쓰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짜짜짜. 아니 책 볼 필요 없고요. 여기 그 후라이드 치킨가 169쪽에 있는 그 표를 볼 건데 내가 표 칠판에 써줄게. 남학생이 있고요. 아주 바람직한 얘네요. 여학생이 있어요. 후라이드, 나는 후라이드 파인데요. 자, 양념. 혹시 설마 양념파 있어요? 나는 치킨은 양념이 훨씬 좋다. 치킨 후라이드죠? 아니야, 양념이야? 아, 그래? 자신있게 손 들어. 왜 양념 선택한다고 내가 때리지 않아. 자, 후라이드인데 치킨은 무조건 바삭바삭한. 자, 12, 6, 4, 8, 여기가 16, 14, 18, 12, 합계 30.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총 있잖아. 2개, 4개, 4개, 10개가 있어. 10개가. 자, 10개가. 그치? 봐봐. 1번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을 구하세요. 성현이 몇 분의 몇? 30. 그치? 약분하지 말고 대답해 주시면 돼. 약 30분의 16. 그치? 30분의 16. 자, 2번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몇 분의 몇? 30분의 다 같이 14가 들어와야겠죠. 그쵸? 왜? 관찰 대상이 전체잖아. 그치? 무조건 30이야. 그쵸? 자, 다음 2번 남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후라이드 치킨을 선호할 확률, 즉 분모가 얼마여야 돼?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걔가 뭘 선호할 확률?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 두 번째, 남학생 중 한 명을 택할 때 양념을 선호할 확률 몇 분의? 18분의 6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3번 여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몇 분의 분모는? 12분의 그치?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 여학생들은 후라이드를 선호하는 데 별로 없네. 자, 여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걔가 양념을 선호할 확률 얼마? 8. 그치? 12분의 8. 다음 후라이드 치킨을 선호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그치? 즉 분모는 얼마? 10.
6이 들어와야 돼, 그치? 그 중에 걔가 남학생일 확률 얼마? 12, 그치? 그 다음 후라이드 치킨을 선호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4, 그치? 양념을 선호하는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분모는 14, 그치? 14분의 남학생일 확률 14분의 6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양념치킨을 선호하는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14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답을 써놓는다기보다 이걸 내가 기호화 시켜볼게. 뭐라고 하죠? 남학생 집합을 A라고 하고요, 우리. 여학생 집합은 또 다른 알파벳으로 해볼까? B라고 놔볼게요. 얘를 E라고 해볼게요. 후라이드 E. 얘는 E의 여집합.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놔볼게요. 알았죠? 물론 여기도 A와 A의 여집합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는데, 자, 1번부터 지금 10개 문제 푼 거 문제 옆에다가 이 문제를, 그 문제를 기호화를 해서 써 넣어 봅시다. 알았죠? 자, 1번은 전체 학생 중에서 그냥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 P, 뭐? 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답이죠. 그렇죠? 두 번째 거, 전체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P, E의 여사건, 그치? 여집합 여사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줄. 남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걔가 뭘 선호할 확률,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 잘 봐. 어쨌든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분모가 뭐일 때, 남학생일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해요. 남학생이란 글씨가 먼저 있다고 A가 앞에 써지지 않는다고. 알았지? A가 분모에 들어갈 값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그럼 P, 남학생 중에서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이렇게 써지겠죠. 그쵸? 됐나요? 그 다음 P, 여학생 중에서 B 중에 후라이드를 선호할 확률. 분모에 B, 여학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쵸? 4번,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양념을 선호할 확률.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쵸? 자, 밑에 거. 후라이드를 선호하는 학생 중에, 즉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후라이드 E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 중에 남학생일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치? 나머지 쭉 완성해볼까요? 나머지 완성해보세요. 나머지 옆에다가 이걸 기호화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호화 돼 있는 것도 식으로 쓸 수 있고, 문장을 읽고 기호화 시킬 수도 있고. 따따따따따따 요만큼만 좀 지워볼까?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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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할만하죠. 아직까지. 그치?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조건방률 애들이 진짜 뒤지게 못하거든요. 왜 못하냐면 무슨 얘기,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장, 공통으로 공식처럼 그냥 외워버려서 그래. 뭐뭐 발생했을 때 뭐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걔 분모, 두 개 교집합, 분자, 그냥 이렇게만 외우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냥 얘가 새로운 표본 공간일 때 이 안에서 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장이라고. 알았지? 이 의미를 까먹지 않아야 문제를 안 틀릴 수 있어요. 아이고, 172쪽 봅시다. 효야, 멀었어? 혓바늘이 나가지고. 나도 그것만 사서 쓰거든. 어씨, 없네? 다 저기 있다. 문구점 가면 저기다 끼울 Z 스트림, 무조건 볼펜은 요새 같은 시국에 그러면 안 되지만 Z 스트림 맞습니다. 자, 봅시다. 172쪽. 이거 학생들 기만하는 문제인데요. 어제 저녁에 풀어보니까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 80, 60, 90,
70, 170, 130, 160, 140, 총 300명이 있어요. 1번. P. 뭐 구하래? B 바. A 구하래. 그쵸? 이게 무슨 뜻이야? 봐봐. 아이고, 기호도 안 쓰고, 그치? A가 뭐래? 문제에서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얘가 A. 그 다음에 2학년이 뽑히는 사건을 B. 얘를 B라고 한대요. 그럼 이게 뭐야? A를 만족하는 애들만 관찰했을 때, 그치? 이해돼? 즉, 여학생들 중에서 분모는 얼마? 그니까 여학생들 중에서 분모 얼마? 130, 그치? 그 중에 여학생들 중에서 2학년일 확률 얼마? 분자는 70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2번 P. 뭐야? 뭘 쓴 거야? A가 P, A 바 P. 자, 이건 뭐야? 2학년 학생들 중에서 분모 얼마? 그니까 160. 그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7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마저 몇 개 더 해볼게. B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그럼 얘를 A의 여사건이라고 했을 때, 자, 요 녀석들 이제 다들 답을 찾아볼까요? 딱 4개 있으니까 하나씩 풀자. 성윤이가 대답할 거고, 혜진이, 효, 하나 내가. 자, 이렇게 하나씩 할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쓴 거예요. 알았죠? 둥둥둥둥, 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이 그림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핸드폰. 내 핸드폰 거기 있어? 왜 거기 있지? 인스타용 하나. 인스타용 사진이 하나 필요해. 자, 성현아, 몇 분의 몇? 이거 몇 분의 몇? 70분의 90. 그쵸, 170분의 90, 오케이. 자, 혜진아, 자. 그치. 자, 효, 자. 160분의 90, 오케이. 자, 임봐봐, 자, 얼마? 140분의 얼마? 80, 이렇게 들어가겠죠.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어디를 관찰해? 전체 집합이, 전체 인원이 얘가 아닌 겁니다. 조건 확률은, 그치? 전체 인원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관찰하는 인원은 당연히 제한이 걸리겠죠, 그쵸? 장난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그쵸? 장난 아니기 쉬워요. 자, 대신에 어느 순간 이 느낌을 딱 까먹는 순간 모든 조건 확률이 어려워질 거예요. 이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중간고사 때도, 기말고사 때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느낌. 어렵진 않지만, 하지만 이 쉽고 어렵고랑 까먹고 안 까먹고는 좀 달라. 이게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되새김질을 해줘야 돼. 기억 안 난다고. 니네 방학하기 전날 학교 급식으로 점심에 뭐 나온지 기억나? 기억 안 나. 막 메뉴 이름이 무슨 뭐 아랍어로 어렵게 써져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치?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것도 기억할 수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되새기면서 이 느낌을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돼. P173. 자, 173쪽. 혹시 투수가 여자애들 간혹 모르더라고. 투수가 뭐 하는 건지 알아? 던지는 애야. 그치? 야구 한 팀 몇 명이서 하는 줄 알아? 뭐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야구 보통 한 팀 9명이죠. 핸드볼 한 팀 몇 명인 줄 알아? 핸드볼 한 팀 6명입니다. 배구 한 팀은? 너도 몰라? 배구 한 팀 몰라? 배구 6명이에요. 농구는? 농구 한 팀 5명 있습니다. 물론 후보까지 있으면 더 있겠지. 축구는 알지? 진짜 축구 한 팀에 몇 명인지 몰라? 11명? 11명? 11명이요. 모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 자, 잘 몰라. 자,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자, 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투수, 타자. 남자, 여자. 몇 명? 5명? X명? 25명? 15명이 돼. 자, 우리 문제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걔가 투수를 선호할 확률, 즉 P. 분모가 뭐야? 여자 중에서 그 여자가 투수를 선호할 확률 기호로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걔가 그럼 기호로 따지면 전체 여자가 몇 명인데요? 15 더하기 X명 분의 X가 들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그게 6분의 1이랍니다. 다 풀었죠? 이거 푸시면 그냥 답 나와요. 알았죠? 대각선 이렇게 곱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뭐 다 이래요. 자. 뚜뚜뚜뚜뚜뚜뚜. 자. 174쪽. 174쪽. 비율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내가 어쨌든 표를 작성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 어느 학교에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지금 구매를 희망하는 애들이 있고 분명 비희망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대. 이렇게 그냥 표로 작성을 할 거야. 자,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 희망하는 애들의 전체는 75%, 비율로는 0.75라고 쓸게요. 알았죠? 전체 비율을 1이라고 보면. 그리고 여기 잘 봐.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30%래. 그러니까 희망하는 2학년 요 자리가 30%래요. 0.3이래요. 알았죠? 그럼 이거 더해서 0.75니까 여기는 다 누가 0.45죠. 그쵸? 그쵸? 이 정도야 뭐. 자,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쵸? 오케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걔가 2학년일 확률을 구하래. P 뭘 구하래? 희망하는 학생일 때, 즉 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으란 얘기야. 이게 말이 마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임의로 한 명이 뽑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2학년일 학생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알았지?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2학년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여기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썼던 것처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칸에 써져 있는 게 각각이 확률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이 답은 분모는 희망하는 학생 전체 확률인 0.75분의 그치? 그 희망하는 애들 중에 2학년일 확률이 0.32 분자에 들어가셔야겠죠. 그쵸? 분모 분자에 100 곱해서 막 약분 이쁘게 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자, 봅시다. 페이지 175쪽. 자, 1번. 뭐 표로 작성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175쪽. 왜 성현이 뭐 이상한 거 있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홀수일 때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한 개. 확률을 구하래. 홀수일 때 걔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 즉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 중에 뭐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기호화시키는 거야. 즉
내가 1, 2, 3, 4, 5, 6을 다 관찰하는 게 아니야. 뭐만 관찰하는 거야? 홀수만 관찰하는 거야. 홀수 다 불러. 뭐뭐뭐 있어. 주사위 던져서. 1, 3, 5 있지. 즉 분모에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있는 거잖아. 1, 3, 5 중에서. 이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2번. 자, 기호화 시키면 주사위를 역시 한 번 던져서 나온 숫자가 소수일 때 뭐일 확률?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뭐일 때? 소수일 때. 이렇게. 즉 소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 소수 뭐뭐뭐 있어 얘들아? 2, 3, 5 있어. 역시 몇 개 있어요 소수? 3개 있죠. 그 3개 중에 짝수 몇, 이 중에 짝수 몇 개? 1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요. 봉봉봉봉봉봉봉봉. 짱 쉬워요, 그쵸? 짱 쉬워요, 짱 쉬워요.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 다음 페이지 뭐 확률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확률로 풀죠. 뭐 페이지 176쪽. 이런 문제가 세상 제일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세상 제일 쉬워요. 자, 1번. 이거 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 수도 있지만 문제가 간단하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냥 풀어볼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내가 이런 확률값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많이 풀었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지지난 시간이었나? A, B, C, D 이렇게 놓고 풀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처음 본다는 표정인데? 기억 안 나요? 여기서 했었는데, 어디서 했냐면 저 앞에 어딨어? 아이, 기억이 안 날 법하네. 한참 앞에 있네. 어딨냐? 앞에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152쪽, 153쪽에 했던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내가 막 알파벳 A, B, C, D 써서 막 풀었던, 막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막 풀 거라고 했던 막 그런 것들.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안 풀었어요, 다들? 나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었나? 성현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었지? 그치? 그런 문제랑 똑같아. 다만 조건부 확률 기호만 있는 것 뿐이야. 알았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 비슷하게 생겼잖아. 걔나 얘나. 그치? 비슷하게 생겼어. 다만 조건부 확률 기호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어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봐봐. 1번은 PA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서 PA는 어쨌든 요만큼에 대한 확률이야. 그치? 즉 우리 문제가 A 더하기 B가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PB가 3분의 1이래. 이만큼이 PB죠. B에 대한 확률이 PB가, 즉 B 더하기 C가 3분의 1이고요. 세 번째는 합집합이 3분의 1에 합집합이 이만큼이죠. 그쵸? 합집합이 이만큼이에요. 합집합이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분의 2랍니다. 그때 이걸 구하래. 이건 뭐 하는 거야? 전체 B 중에서, 즉 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그치? 분자에 뭐 들어가야 될까, 성현아? 알파벳 A, B, C, D 중에. 그치. B를 만족하는 B 더하기 C 중에서 그 와중에 A를 만족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의미니까요. 이런 기호입니다. 그럼 분모에 들어갈 건 그냥 찾았고요. 얘네들 잘 짬뽕해가지고 봐봐. 둘 더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분의 5니까요. 얘네 두 개를 딱 빼면 B가 바로 나오죠. 그쵸? 둘이 빼면 B가 나오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그쵸? 답 찾았어요. 그쵸? 여기 찾을 수 있어요. 됐죠? 분모는 그냥 3분의 1이고요. 그쵸? 됐나? 1번 문제 끝. 지우고 이 자리에 그대로 2번 문제를 풀게요. 이 자리에 치우고 그대로 2번 문제 A, B, C, D 그대로 놓고 2번. 자, PA가 역시 A 더하기 B인데요. 걔가 2분의 1이고요. PB가 어디야? B 더하기 C가 5분의 2고요. 그 다음 성현아, 그거 PA 교집합 문제 보시면 PA 교 B 써져 있지. 2번 문제. 걔는 알파벳으로 어디야? 그쵸. A가 5분의 1일 때 뭘 구하래? B바 A의 열을 구하랍니다. 그럼 B바 A의 열을 구하라는 말은
A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들 전체, 즉 C 더하기 D 분의. 오케이? 얘가 전체잖아. 얘가 전체 분의,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중에서 B를 만족하는 녀석을 고르라는 얘기죠. 그쵸? 되셨나요? 되셨나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C 더하기 D도 2분의 1이죠. 왜냐면 전체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어야 하니까요. 그쵸? 분모는 찾았고요. A를 여기, 자, 봐봐. A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 찾을 수 있고요. 그쵸? B 찾은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C 값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분자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쵸?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렇게 기호화 시켜놓고 푸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짜자짜, 짠짠짠. 뜨은 물 하나. 뜨은 물. 뜨은 물.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왜 2분의 1이냐고? 전체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죠.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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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다 할까요? 힘드니까요. 좀 쉬엄쉬엄 합시다, 오늘. 아이, 졸라 많네.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이게 기호가 점점 복잡해질 거라 계속 기호화 시키는 걸 일상화 시켜야 돼, 알았지? 문제가 길어. 이만큼 써놓고 보면 되게 힘들어서 어떤 사건이 나올 때마다 니네가 알파벳을 부여해. 너 A 해, 너 B 해, 너 C 해. 뭐 이렇게 기호를 부여해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들을 이제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에 지금 망가졌어. 어? 지금 망가졌어. 뭐라? 시계가 망가졌다고? 시간이 왜? 시계. 그러네. 1시간이 늦네? 네. 아까 쉬는 시간이었을 때, 왜 15분밖에 안 지났나 했는데 그렇다기에는 이 진도를 남은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저 시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시계가 멈춰서 건전지 새 걸 바꿨거든? 시계가 뭐 건전지가 막 한 달에 한 번씩 갈고 그러지 않잖아, 보통? 집에 있는 시계? 우리 집에 있는 시계는 건전지를 언제 갈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뻐가지고 깔끔해가지고 샀더니. 전자로 바꿔요, 전자. 근데 그럼 막 전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네. 그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나도 그걸로 하려다가. 핸드폰 시계 다 있으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얘도 있잖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이미 아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흰 공 5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자, A와 B가 사람이에요. 사람 A, B가 순서대로 하나씩 꺼낼 거야. 꺼내요. 오케이?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꺼낸 공 넣지 않아요. 다시 꺼낸 공 갖다 버립니다. 알았죠? 자, 이랬을 때 두 사람이 모두 A, B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랍니다. 알았지? 자, A가 먼저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럼 이제 전체 공이 8개가 있고 그 중에 흰 공
5개가 이게 A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이겠죠. 그렇죠? 곱하기 두 번째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 분의? 7분의. 꺼낸 공 다시 넣지 않으니까 흰 공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지. 그치?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기호화 시켜보면 있잖아. 봐봐. 얘는 A가 흰 공을 뽑는 확률이지, 말 그대로. PA라고 쓰면 돼. 근데 있잖아, 요 녀석은 PB라고 쓸 수 없어. 이거는 뭐냐면 A가 흰 공을 뽑았을 때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인 거야. 그렇잖아. 이 7분의 A가 검은 공을 뽑으면 이 뒤에가 달라질 거 아니야. 얘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이. 그치? 이걸 PB라고 쓸 수 없고, 요 녀석은 봐봐. 말이 이렇잖아. A가 흰 공을 뽑았을 때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인 거잖아.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거기선 기호화 시키지 않았던 거라고. 그럼 기호로는 뭐라고 써야 되냐? A가 흰 공을 뽑았을 때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얘를 기호화 시켜볼까? A, B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P, A, 교, B인 거잖아. 그치? 이런 거잖아. 그치? 이해돼? 즉, 이거 둘이 곱해야 얘가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봐봐. 조건 방열에서 우리가 P, A, 바 B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수도 있지만 확률분의 PB분의 그 B를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 A도 만족하고 있는 녀석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사람 비예요? 여기서 이제 A가 흰 공을 뽑는 사건도 그냥 A라고 쓴 거고요. B가 흰 공을 뽑는 사건도 그냥 B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가 흰 공을 뽑을 확률, A가 흰 공을 뽑았을 때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PA와 B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쵸? 그 식에서 양변에 PB를 곱하면 PB를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지. 그럼 그때 PA교 B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는 이렇게. P, B 곱하기 P, A 바 B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호도 있어요. P, B 바 A에서는 얘가 조건 방율에서 PA 분의 PA교 B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양변에 PA를 곱하고 나면 여기서 PA교 B는 PA 곱하기 B 바 A라고 써집니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식으로는 이렇게 쓰되 이런 상황에 특히나 이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하면 두 번째 들어오는 요 녀석이 PB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치? A가 어떤 결과에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 B가 발생될 확률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은 PB가 아니라 PB바 A라고 쓰는 것이 맞되, 하지만 이건 기호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녀석을 기호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구해야 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0쪽입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주머니 안에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 안에 흰색 탁구공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를 전문 용어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거는 전문 용어로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복원시켜 놓고 다시 추출이 뭔가 뽑는다는 거잖아. 그치? 복원 추출이라는 건 두 번째 뽑을 때 다시 처음으로 복원시켜 놓고 뽑겠다. 즉 꺼냈던 공도 다시 넣고 뽑는다고. 비복원 추출은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하지 않겠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이때 자 1번 이제 이걸 차례로 두 개를 차례로 꺼낼 겁니다. 차례로 두 개를 꺼낼 거예요. 자 1번은 흰색 주황색 순서로 주황색 순서로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입니다.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몇 분의 몇? 13분의 6이지. 그치? 그럼 두 번째 주황색 공을 뽑을 확률은 분모엔 얼마? 12분의 7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흰 공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주황색 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요 녀석은 PA가 맞아요. 먼저 사건을 이제 먼저 행하니까. 그치? 이해돼? 근데 요 녀석은 PB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주황색을 뽑을 확률이잖아. 그치? 즉 얘는 P 기호로 흰 공을 뽑았을 때 그때 주황색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라는 거고, 기호로 쓰자면 이런 거지 굳이 뭐 기호까지 써서 문제를 푸실 일은 없어요. 이미 중학교 때도 풀어봤던 수준의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그냥 두 번째 첫 번째 뭐가 나오든 문제가 이런 거야. 주황색을 두 번째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건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두 번째 주황색 공을 뽑을 확률과 첫 번째 주황색 공을 뽑고 두 번째 주황색 공을 뽑을 확률, 이 두 가지를 더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얘는 좀 전에 했죠. 13분의 6 곱하기 12분의 7이죠. 그쵸? 흰색, 주황색 순서는. 자, 두 번째. 먼저 주황색 뽑으려면 13분의 7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12분의 주황색이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치? 이 약분 이쁘게 계산해서 하시면 얘가 26분의 7이고요. 얘도 26분의 7이에요.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26분의 14니까 13분의 7이 나옵니다. 자, 봐봐. 이 결과가 있잖아. 13분의 7이 있잖아. 그냥 이거야. 여기서 공 하나 뽑을 때 주황색 공을 뽑을 확률과 똑같아. 즉 제비뽑기 같은 게임에서는 먼저 뽑나 늦게 뽑나 확률은 동일하다. 먼저 뽑아서 주황색을 뽑을 확률과 두 번째로 주황색을 뽑을 확률이 동일하게 나온다 이거야. 단 두 번째로 주황색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에 어떤 공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으나, 사실 이 확률은 그냥 첫 번째 주황색 공이 나올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주황색 뽑을 확률? 그럼 그냥 13분의 7 첫 번째 주황색 공 뽑을 확률과 동일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뽑은 게 그냥 걔가 주황색일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러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엄청 공정한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제비뽑기는 짱짱 공정한 게임이에요. 태국에서 그렇게 한대잖아.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흰색 주황색 탁구공 넣어놓고 뽑아서 이렇게 무슨 주황색 걸리면 군대 갔나 뭐 이렇게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군대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뽑은 사람만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군대 갈 확률이 한 4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남자 한 4명 중에 1명만 군대를 간대요. 우린 다 가죠. 그쵸? 곧 가겠죠. 그쵸? 머지 않았습니다. 군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군대 짱 재밌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슉슉슉슉슉슉 181쪽. 자, 비가 온 다음날 이렇게 써볼게. 비가 왔어요. 그렇죠? 비가 온 다음날도 또 뭐 과거니까 뭐 그 케임 써이 뭐 이런 거 그냥 웃자고 쓰는 거니까 비가 온 다음 날 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그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랍니다.
자,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럼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역시 2분의 1이어야 돼. 왜? 둘이 합쳐서 1이 돼야 하거든요. 그쵸? 그치? 이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과 오지 않을 확률을 합치면 1이 돼야 하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날 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역시 3분의 2인 겁니다. 둘이 합이 1이 돼야 하고요. 얘네 둘이 합이 1이 돼야 하니까요. 이렇게 문제에 다 써져 있진 않지만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 잔. 요때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거야.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월, 화, 수, 목. 자, 이때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하세요. 줄여서 그냥 C라고 N만 쓸게요. 비가 오는 건 C라고 쓰고요. 오지 않는 건 N이라고 쓰겠습니다. 알았지? 봐봐. 그럼 비가 왔는데 화요일 날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가 오고 목요일도 비가 올 수도 있고요. 화요일은 비가 오고 수요일은 비가 안 오고 목요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왔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또 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이게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값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그치? 이렇게 넘어갈 확률도 2분의 1인 거고, 이렇게 넘어갈 확률도 2분의 1인 거예요. 그쵸? 즉, 2분의 1에 2분의 1, 2분의 1인 거죠. 첫 번째는, 그치? 그럼 요 확률 얼마야? 이거 얼마야, 성현아? 월요일에서 비가 오고 확률 얼마? 2분의 1.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오고 얼마? 2분의 1.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고 3분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쵸? 이렇게. 자, 혜진아.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올 확률 얼마야? 그렇지. 2분의 1. 자, 비가 안 왔다 다음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비가 오고 또 비가 올 확률. 그렇지. 자, 효.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올 확률 2분의 1. 비가 안 왔는데 또 비가 안 올 확률 3분의 2.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확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사실 중학교 책에도 뒤져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런 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띵띵띵. 사실 곱셈 정리는 그냥 이제 조건 확률이랑 짬뽕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중학교 때도 풀어봤으나 그때는 기호화 시키지 않았으니까 기호화 시키는 법도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지, 이 테마가 뭔가 주요한 엄청 중요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80 있죠? 자, 짠. A 주머니가 있고요. A 주머니, B 주머니, 뿅뿅뿅.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빨간 공 하나.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빨간 공 하나 들어있대. 이렇게. 자, 그때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2개를 꺼낸대.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머니를 택할 확률은 같다. 이 말은 A 주머니 택할 확률도 2분의 1, B 주머니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인 거야. 알았지? 즉, 한 주머니를 택하여 하여 2개 뽑을 거예요. 그쵸? 그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내가 기호화 시켜볼게. 기호화. 그냥 A 주머니를 택하는 사건은 A라고 쓸 거고, B 주머니를 택하는 사건은 B라고 쓸게요. 그때 모두 흰 공을 2개 모두 흰 공일 사건을 내가 그냥 W라고 써볼게요. 화이트니까. 알았지? 자, 그럼 봐봐. 모두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A 주머니를 선택해서 거기서 흰 공 2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더하기 B 주머니를 선택해서 거기서 2개 모두 흰 공을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얘부터 계산해보면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인 거고요. 그쵸? 그때
그럼 A 주머니에 3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2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2개 모두 흰 공이라니까요. 그쵸? 이해됐어요? 더하기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쵸? 그때 B 주머니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럼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으셔야겠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뿅뿅. 둥둥. 역시 필기할 동안 문제 하나 좀 써볼까요? A 주머니에 흰 공 2개, 블랙 검은 공 3개. B 주머니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자, 다 적을 사람 적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머니에 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있대요. 알았죠?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중요해. A에서 임의로 1개를 꺼냈을 때 A에서 흰 공이 나오면 오케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다 갖다 넣는데 이해돼? A에서 만약에 흰 공을 꺼냈어. A에서 흰 공을 꺼냈어요. A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흰 공을 꺼내면 B 주머니에 흰 공 2개 추가, 화이트 2개를 추가합니다. 화이트를 2개를 추가. 이렇게 한대요. A에서 만약에 하나를 꺼낸 게 검은 공이면 B 주머니에 검은 공 2개를 넣는데 B에다가 검은 공 2개를 추가. 흰 공 한글로 쓰자. 검은 공.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뭐 A에서 어쨌든 흰 공이 나왔든 검은 공이 나왔든 이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낼 거래. 그치? 그때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자,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해볼게.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쓰고요. A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쓸게요. 알았죠? 그 다음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W라고 쓰겠습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한번 봐봐. 얘도 역시 기호화시키면 B에서 흰 공이 나올 가능성이 A에서 흰 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 과 A에서 검은 공이 나왔을 때 그때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로 나뉜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A에서 흰 공이 나왔냐 검은 공이 나왔냐에 따라 이 안에 있는 공이 뭐가 추가가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죠. 그쵸? 그치? 그럼 5분의 2의 확률로 그때는 여기에 흰 공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그치? 그럼 그때는 B에서 하나 뽑아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어야겠죠. 전체 6개 중에 흰 공이 3개가 있으니까요. 되셨나요? 더하기. 자, 성현아,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얼마야? A에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검은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3. 그렇죠. 5분의 3. 그럼 5분의 3의 확률로는 흰 공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검은 공이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된대요. 그렇죠? 그럼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6분의 1이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 요게 조건부 확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A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거는 A에서 검은 공이 나왔을 때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 기호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기호화시켜서 계산해버릇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토너먼트는 갑자기 왜 나오죠?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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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그리면 여기 일반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이제 다시 B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아니 B에서 A에서 사건 B가 뭔데 A에서 처음 뽑은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인 거잖아. 그렇죠? 짠짠짠짠짠짠짠짠.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84쪽. 그렇죠. 정리하고 184쪽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가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디퓨저. 짱 비싼 디퓨저인데 20만원짜리 디퓨저예요 이거. 무려 몸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전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물 건너온 선물 받았어요. 내 돈 주고 못 사고 저런 거.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 성현이도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 자, 봅시다. 해설 읽지 말고 문제는 내가 풀어줄게요. 알았죠? 자, 7반이 이제 대진표를 작성해서 축구 시합을 할 거래요. 모든 반이 이길 확률은 각각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다 2분의 1로 동일하답니다. 그치? 그때 2반이 2반이 어딘가 대진이 될 건데 2반이 1반과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알았지? 근데 있잖아. 2반이 여기에 배정되냐, 여기에 배정되냐에 따라 축구 시합을 할 가능성이 달라져. 그치? 2반이 이 둘 중에 한 군데 들어온다고 해서 축구 시합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2반이 한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첫 번째는 여기. 2반이 저 둘 중에 하나 들어와야 돼. 둘 중에 하나 들어온다는 건 있잖아. 빈자리가 6개 있잖아. 그치? 이해돼? 일단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6자리 중에 2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와. 6분의 2의 확률로 이쪽에 배정이 돼야겠지. 6자리가 있으니까 남은 자리가. 그치? 남은 자리 6개 중에 2개 중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다고 해서 2반이 꼭 1반이랑 시합을 하는 게 아니야. 1반은 부전승으로 올라왔지만 2반이 지면 시합을 못 하는 거니까 2반은 꼭 한 판을 이겨야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두 번째, 자, 요 자리에 들어올, 2반이 요 자리에 들어올 텐데,
자, 그럼 6분의 4의 확률로 이 자리에 들어오겠지, 그치? 잘 봐. 그냥 예를 들어 2반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2반이 여기 2반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승전에까지 올라가야지. 그럼 질문, A반도 한 번 이겨야지, 그치? 질문이라고 해놓고, 그치? A반 한 번 이겨야 결승전에 올라가잖아, 그치? B반은 몇 번 이겨야 돼, 총? 2번을 이기고. 얘랑 붙어서 올라가서 한 번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이겨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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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반은 한 번 이기고 B반은 2번을 이겨야 총 3게임에서 A반과 B반이 각각 승리를 해야 1반과 2반이 승리를 해야 결승전에서 둘이 시합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즉, 그럼 얘 여기서 한 번 이겨야 되고 2반은 여기서 한 번 이기고 여기서 한 번 이기니까 총 3번을 이겨야 합니다. 즉 2분의 1에 만났을 때 누가 이기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둘이 시합할 확률까지만 구하라니까. 이렇게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1반이 여기서 이길 확률 2분의 1, 2반 첫 번째 게임 이길 확률 2분의 1, 여기서 이길 확률도 2분의 1. 2분의 1이 총 3번이 곱해져야 되겠죠. 여기 이 게임에서 누가 올라와서 1반이랑 붙는 중요하지 않다고. 어쨌든 1반이 여기서만 이기면 되는 건 누가 올라오든. 누군가 올라왔을 거 아니야. 어? 왜냐면 2반이 여기 있을 때 1, 2반이 시합을 할 확률이고 2반이 이쪽에 있을 때 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이니까. 그치? 둘 다 더해야 전체 축구 시합 할 확률 분류해서 계산한 거 이렇게 더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조건 방률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곱셈 정리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조건 방률이랑 같이 열심히 잘 짬뽕이 돼서 나올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앞에서 풀었던 조건 방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185쪽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한대요. 너무 대놓고, 그치? 삼성, 그쵸?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를 이용한대. 오호. 봐봐. S사. 다른 회사. 타 회사. 타사. 이렇게 써. 오지. 오지 안 써요. 오지를 안 씁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오지를 안 써요. 자, 써볼게요. 표로. 청소년의 40%가 S사 제품을 사용해. 즉, 비율로 따지면 0.4겠죠. 그쵸? 그 다음에 60%가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 이 회사가 어디야? S사, 그치? 요 녀석의 60%야, 알았지? 요 녀석의 60%가 5G를 쓴대. 그러니까 여기가 0.4 곱하기 0.6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 회사를 전체의 60%가 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S사를 사용한 애들 중에 60%가 라고 써져 있으니까요. 여기가 0.24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0. 얼마야? 빨리 대답해. 여기 얼마야? 아니, 여기 둘이 더해서 0.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더해서 0.4가 돼야 돼. 0.1, 6이 들어와야겠죠. 그쵸? 얘들 생각해야 돼. 여기 필기 100일장대에 나온 거 아니잖아. 그치? 자,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봐봐. 여기가 0.4면 다른 회사는 당연히 0.6이겠지. 그치? 전체 비율은 1이어야 되니까 요 녀석 중에 반절이 5G를 이용한다. 즉 0.6 곱하기 0.5. 그러니까 계산을 하시면 요 값은 0.3.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0.3. 그럼 여기 비율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0.54. 여기는 0.46. 합계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더해도 1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비율로 따진 거니까. 이렇게 기호화 시켜를 써놓고 맨 마지막 줄만 잘 읽어보세요, 얘들아. 맨 마지막 줄 읽으세요. 맨 마지막 줄 읽으세요. 한 명의 청소년이 5G를 사용하였을 때 S전자 제품을 사용할 확률을 구하세요. 기호로 봐봐. 5G를 사용하였을
때, 즉 5G를 사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걔가 S전자를, S사 제품을 사용할 확률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즉 그럼 5G를 사용하는 전체 학생 비율 0.54분의 그 5G를 사용하는 애들 중에서 S사를 사용할 확률 0.24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맨날 표를 작성을 해놔야 계산이 조금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86쪽 뾰로롱 뿅뿅 뿅뿅뿅 뿅뿅뿅 186쪽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 왜 0.4, 0.6 하는 거예요? 어? 저 5G하고 S4 어. 표에서 왜 둘이 곱해요? 봐봐. 저 0.4, 40%의 60%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가 100명이 있어. 100명의 40% 몇 명이야? 40명이지. 그럼 이 40명 중에 60%는 여기에 100분의 6을 곱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돼? 그치? 요 안에 100분의 6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0.4를 곱하는 거고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그럼 0.6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비율 따지는 거니까 전체가 1일 때 1에 40% 0.4. 그 값에 60% 0.6을 곱해야 하지 않을까? 비율의 증가, 비율은 무언가 값이 이제 곱해지는 값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186쪽. 아, 주머니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니 주머니. 그치? 자, A 주머니에는 자, 한글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치? 지금부터. 검은 구슬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사악한 녀석이네요. 자, B 주머니에서는 흰 거 2개, 검은 거 2개가 사이좋게 들어있답니다.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역시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꺼낸 2개가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봐봐. 자, 내가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을 그냥 기호로 A라고 써볼게. 알았지? 마찬가지로 B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을 B라고 써볼게. 알았지? 2개 모두 검은 공인 사건을 뭐라고 써볼까? E라고 써볼게. 이 책에서는 E라는 알파벳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E라고 써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면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야? 꺼낸 2개가 모두 검은 공일 때 B에서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잖아, 그치? 즉, 기호로 따지면 이걸 구하라는 거야. P. 꺼낸 2개가 모두 검은색일 때, 그치? B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시면 문제가 이제 정의대로 써보시면 P2분의 P 비교 2잖아, 그치? 근데 잘 보세요. 요 P2에 생겨먹은 꼬라지를 잘 보시면 2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A 주머니를 선택해서 거기서 2개 모두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B 주머니를 선택해서 여기서 2개를 뽑은 게 검은색일 경우가 있지, 그치? 즉, 이거 자체가 A 주머니를 선택하고 거기서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과 B 주머니를 선택하고 거기서 2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돼? 아까 그 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왜? 봐봐. A, B, C, D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A 더하기 C잖아, 그치? 이 값이 A 더하기 C 분의 A인 값이야, 그치? 이해돼? 항상 이 분자에 들어갈 녀석이 이들 중에 한 녀석이어야 돼. 왜? 내가 관찰하는 전체가 얘인데. 그치? 관찰은 여기서 해놓고 얘를 뽑는 확률 이런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관찰을 얘를 전체를 했으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분자에 들어올 거라고. 그치?
구조는 좀, 식은 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어도 표를 그리긴 좀 애매하지만 생겨먹은 구조를 보니까 분모에 들어갈 걸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녀석이고요. 아, 그 둘 중에 한 녀석이 분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됐나요? 조건부 확률은 맨날 요런 꼴이야. 조건부 확률은 있잖아. 구조가 항상 이런 꼴이야. 이런 꼴. 또 뭐 세모가 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분모가 경우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뭐 그들 중에 뭐 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뭐 이런 꼴이야. 맨날 조건부 확률.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만 잘 찾고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분자에 쓸 거는 분모 중에 뭐가 분자에 써야 될지, 분모에 들어간 요소들 중에 어떤 녀석이 분자에 들어갈지가 눈에 쉽게 보일 거예요. 알았죠? 자, 조건부 확률의 구조는 맨날 이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잘 구해보면 되겠죠? 자, 얘부터 구해볼게. 내가 얘부터 구해볼게. 그럼 역시나 A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요. 그쵸? A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겠지, 그치? A 주머니 선택이야, 그치? A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요. 그럼 A 주머니에 공 몇 개 있어, 총? 3개 있어. 이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치? A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으라. 이건 사실 이렇게 안 써도 A 주머니에 검은 공 3개가 있다. 2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이 그냥 무조건 1이죠, 그쵸? 무조건 검은 공 2개만 나올 거니까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1입니다. 1이에요, 알았죠? 더하기 요 녀석만 잘 써보시면 역시 B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돼. B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요. 그럼 B 주머니엔 공이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검은 공 2개 중에 2개가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분자에 들어갈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요 밑에 있는 문제들 안 풀리시면 동영상을 다시 찾아서 보세요. 알았죠? 내가 다음 시간 오기 전에 그 오늘 올리는 동영상 내가 조회수 확인해 본다. 알았지? 3명 있으니까 조회수 한 30은 돼야 10번씩은 보고. 자, 아, 유튜브가 그게 안 좋아. 누가 만든지까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나와. 누가 시청했는지까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와. 몇 번 봤는지, 총 몇 번 봤는지만 보이고 시청 시간이 몇 분이며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봤는지가 안 나와. 아,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야 딱 해놓고 이 새끼가 봤나 안 봤나 이걸 내가 확인을 해보지. 지금 12시인 거예요 벌써? 뭔가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기분이네요. 시계가 쳤다고. 시계가 또 가기는 가네, 저 상태로. 아까 그치? 근데 시간이 1시간 늦어져 있어서 그렇지. 자, 187쪽입니다. 맨날 주머니예요. 자, 왜 주머니라고 주어져 있냐면 문제의 상황들이 이런 상황을 좋아해. 배반 사건인 걸 2개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선택하는 것과 여기서 선택하는 건 배반 사건이잖아, 그치? A 주머니와 B 주머니를 뭐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치? 이런 배반 사건 속에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배반 사건으로 딱 주기에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이 사실 주머니 여러 개 놓고 그 주머니에서 뭐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머니에 대한 조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문제 볼게요. 또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또 있어요. A 주머니, B 주머니.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봐봐. 문제가 A에서 한 개를 꺼내서 걔를 B에 넣는데, 그치? 그럼 B에서 그 다음 공을 꺼낸대요. 그쵸? 그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세요. 호호. 문제가 되게 복잡하죠. 봐봐.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로 옮겨지는 공이 여기서 A에서 B로 흰 공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요. A에서 B로 당연히 검은 공으로 옮겼을 수도 있죠. 그쵸? 그치? 그럼 A에서 B로 흰 공으로 옮긴 사건을 내가 헷갈리니까 다른 알파벳을 쓸게. 아예 P라고 써볼게. 그럼 A에서 B로 검은 공으로 옮긴 걸 Q라고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때 B에서 뭐 A로 옮기고 이런 거 아니니까 B에서 꺼낸 공이 뭐일 확률,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흰 공인 사건을 얘를 뭐라고 쓸까? 얘를 뭐 T라고 써볼게. 알았지? 내 맘대로 알파벳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봐봐. 문제에서 내가 구하라는 게 있잖아.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즉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때 옮겨진 공이 흰 공으로 옮겼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기호화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이 정의에 의하여 PT분의 PBT, 그렇지? P교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역시 또다시 PT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서 흰 공이 나올 건 흰 공이 옮겨진 다음에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요. 검은 공이 옮겨졌을 때도 흰 공이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흰 공을 옮겼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이고 더하기 검은 공을 옮겼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A에서 공을 안 옮기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하나는 옮겨야 하니까요. 그쵸?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 두 개가 분모고 그 중에 요 녀석이 지금 분자에 들어갈 녀석입니다. 그치? 이것만 잘 구해놓으면 분자에 들어갈 값도 바로바로 보이신다라는 거죠. 자, 해볼게요. P, 즉 A에서 B로 흰 공을 옮기려, 여기서 하나를 꺼낸 걸 옮기기로 했으니까 그럼 흰 공을 옮길 확률은 여기서 흰 공을 꺼낼 확률과 동일하죠. 그쵸? 몇 분의 몇? 7분의 2의 확률로 흰 공이 옮겨지겠지. 그치? 흰 공이 옮겨지면 여기에 흰 공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어야 돼. 그럼 몇 분의 몇? 8분의 4여야 합니다. 그쵸? 됐나요? 자, 두 번째는 검은 공이 옮겨갈 확률은 7분의 5죠. 그쵸? 7분의 5의 확률로 검은 공이 뽑힐 거고요. 그럼 여기에 검은 공이 하나 뿅 이렇게 늘었어요. 그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인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흰 공인 걸 몇 분의 몇? 8분의 3을 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가 분모고 그 중에 요 녀석이 분자에 들어갈 녀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짱쉽. 내 눈엔 여기 있는 모든 조건방열 문제가 다 똑같아 보여. 알았지? 다 똑같은 문제. 다만 이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잘 생각해가면서 기호화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 기호화가 생명이야. 왜? 혼동 방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혼동이 되지 않으려면 기호화 시켜야 됩니다. 기호화. 나 이거 다 쳤지겠다. 아, 점심 뭐 먹지 오늘? 둥둥. 그런 질문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이 문제를 어떤 걸 사건 A를 뭘 사건 어떻게 기호화 시킬까요? 이런 질문들 사전에 사진 찍어서 막 열심히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시면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귀가 몇 개가 뚫려 있는 거야? 새로운 다이어트야? 그렇게 해서 귀 살을 좀 없애보겠다는? 뭐 그런 거야? 어이구, 이쪽도. 아이고, 이거 거의 무슨 그 미라 영화에 나오는 그런데 보면 그 미라 영화에 꼭 악당으로 그런 애들 나와. 악당으로 이렇게 꼭 흑인, 빡빡이의 흑인이 이렇게 여기 귀걸이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찬, 목걸이도 한 150개 정도 찬 그런 거 봤어? 못 봤어? 무슨 스파르타 같은 무슨 영화 보면 거기에 귀걸이 한 300개 찬 막 해골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애들 나오는데, 자, 봅시다.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5번에 멍청이죠. 5번에 한 번 비율로 모자를 두고 온대. 그럼 모자를 안 쓰고 다녀야지. 자, 그쵸. 자, 즉, 모자를 5분의 1의 확률로 두고 온대요. 아이고. 두고 와요. 자, 설날에 A, B, C 세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고요. 차례대로 A네 집 갔다가 B네 집 갔다가 C의 집을 차례대로 방문한대요. 진짜 멍청해요. 왜 멍청하냐? 모자를 잃어버린 사실을 집에 다 돌아와서 새 집을 다 돌고 와서 알았어요. 그때. 진짜 멍청이 아니니? 그치?
A의 집에서 나오고 B 집 갈 때까지 몰랐어. B 집 나와서 C의 집 갈 때까지 몰랐고 다시 우리 집 왔더니 모자가 없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C 집에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럼 모자를 두고 오는 사건을 M이라고 쓸게요. M 왜냐면 멍청이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알았죠? 자, 멍청이죠. 자, 모자를 두고 오는 사건을 M이라고 하고, A 집에 두고 오는 사건은 그냥 알파벳 A, B 집에 두고 오는 건 B, C 집에 두고 오는 건 C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럼 우리 문제가 P, 모자를 두고 왔을 때 C네 집에 모자를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치? 그럼 분모는 전체 모자를 두고 오는 사건이고요. 확률이고요. C 집에서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분모에 생겨먹은 꼬라지를 보면 모자를 전체 두고 올 확률은 A네 집에서 두고 왔을 수도 있고, B네 집에서 두고 왔을 수도 있고, C네 집에서 두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잘 보세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자, 얘는 A를 첫 번째 집으로 방문하잖아, 얘들아. 그치? 100% 모자를 쓰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그냥 5분의 1입니다. 그치? 이해돼?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B네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있잖아. A네 집에서는 안 잃어버렸어야 돼. 그치? 모자 집에서 나올 때 6개씩 쓰고 나오는 거 아니니까. A네 집에서 안 잃어버리고 쓰고 그대로 온전히 갔어야 5분의 4의 확률로 A네 집에서 휴 다행히 안 잃어버렸다 이러고 B네 집까지 왔는데 B네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이제 방문하는 순서가 세 번째 C네 집에 갔어요. A네 집에서도 다행히 모자를 안 잃어버리고 왔고요. 또 천만다행히도 B네 집에서도 모자를 안 잃어버리고 왔어요. 두 번의 고비는 잘 넘겼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답니다. 왜냐면 방문한 순서가 정해져 있어버리잖아 지금. 그치? 방문한 순서가 A, B, C 순서대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C에서 잃어버리려면 A, B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요 세 개가 각각의 분모에 들어갈 거고, 그 중에 요 녀석이 분자에 들어갈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기호는 이 책에서 알파벳 E를 많이 썼는데 니네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알았죠? 알파벳을 A로 쓰냐, B로 쓰냐, E로 쓰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기호와 알파벳을 뭘로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기호화를 안 했어요. 이러지 않으면 돼요. 알았지? 기호화가 생명이에요. 자. 왜 헷갈리고? 5분의 4예요. 왜 5분의 이거 왜 5분의 4냐고? A네 집에서 모자를 안 잃어버려야 되잖아. 모자를 안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야? 그치? 모자를 잃어버리거나 안 잃어버리거나 하니까. 그치? 반절만 잃어버리는 건 없으니까요. 띵띵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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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자, (189쪽) 짱 쉬워요. 짱쉽. 또 무슨 뭐 질병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표 작성이 되거든. 문제 한번 읽어볼게. 돌팔이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암에 실제로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래. 자, 봐봐.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정상인, 걸리지 않는 사람 정상이라고 할게요. 정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알았죠? 암에 걸린 사람을 진단을 오케이? 진단? 이렇게 할게요. 실제와 진단.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정상인 사람이 있고요. 이럴 수 있잖아.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수도 있고요. 암에 걸렸지만 돌팔이 의사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정상이지만 돌팔이 의사가 암 걸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진단 결과와 실제로 암 걸린 걸 표로 작성을 할 거예요. 알았죠?
실제로 진단이 암 걸렸다고 진단받는 거, 정상이라고 진단받는 거. 정상이라고 진단받는 거. 이렇게 표를 작성할 건데,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98%, 0.98이래요. 그럼 암 걸린 사람을 정상이라고 진단할 확률도 0.02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미친놈. 여기 0.98이 아니죠. 왜냐면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만큼이 있을 거잖아, 그치? 이거에 0.98, 이거에 0.92여야 돼, 그치? 이해돼? 요 값은 아직 모르니까 요 값을 뭐라고 쓸까? A라고 쓸까? 전체가 A, 암 걸린 사람이 A가 있는데 그 A명의 0.98, 그 A명의 0.0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암 걸린 사람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래. 그럼 봐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전체가 B명이 있다고 해, 알았지? 이 사람을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 B명의 92% 0.92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을 받는 거고, 요 B명에선 안타깝게도 0.98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서 막 머리 밀고 막 항암제 투여하고 막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문제가 전체가 몇 명이야? 전체가 400명이에요. 둘이 다 하면 400명이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네? 아니 뭐야, 씨. 문제 읽고, 암에 걸린 사람 몇 명? A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얘가 400명이고요. 얘가 6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전체가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값도 사실 내가 표로만 만들어 놨지만 다 숫자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계산해서 몇 명인지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10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암에 걸렸다고 진단. 1번은 그니까 1번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았을 때니까 전체 인원 중에 하나를 뽑은 거잖아, 그치? 1000분의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사람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야. 요만큼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실제로 암을 걸렸냐 안 걸렸냐가 아니라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사람의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겠죠. 전체 인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전체 인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 암에 걸렸을 확률 말고 진단을 암에 걸렸다고 받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두 번째, 이게 조건방률이거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 즉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볼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얘네 둘이지, 그치? 2번 문제는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전체 중에서, 그치? 이 중에서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 이게 답인 겁니다. 그렇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전체 분의 암에 걸린 사람,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다 했네. 슝슝슝.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저 뒤에 394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4번 94번에 2번 하나 같이 또 풀어볼게요. 왜냐면 요런 유형의 문제가, 범인 문제가 진단, 막 치료되고 범인 잡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좀 깁니다. 성인이 다 쓰고.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이 도시 전체 차량의 80%는 자가용이고 20%는 영업용이래. 무슨 차이냐면, 그 니네 도로 돌아다니다 보면 있잖아. 노란색 번호판 단 차들 보일 거야. 택시도 그렇고, 뭐 어떤 택배 회사의 번호판도 그렇고,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입니다. 하얀색 번호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번호판, 초록색 번호판, 이런 것들이 일반 자가용이에요. 뭔 차이냐면, 나는 운전을 해서 먹고 살지 않잖아. 나도 운전을 하지만 내가 운전하는 수단은 그냥 직장까지 왔다 갔다 이동수단이지.
이걸로 돈을 벌어먹지 않잖아. 그럼 내 차는 영업용 차는 아닌 거지. 하지만 택시 기사분들이나 택배 기사분들은 그걸 운전을 해서 무언가 배달하는 게 그 운전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용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를 해요. 뭔 차이냐? 세금이 영업용 차량이 헛배 쌉니다. 엄청 싸요. 내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세금을 한 4, 50만 원, 차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 자가용 승용차들이 한 4, 5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돼. 차가 비쌀수록 클수록 비쌀수록 더 비싸지거든. 근데 영업용 차들은 1톤 트럭 화물차 같은 거 1년에 한 6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 싸요.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좀 적게 내라고 혜택을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근데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 자가용 차량이 뺑소니를 저질렀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걔가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게 90%만 바르게 구별한대. 즉 이런 거야. 제 자가용 차량이에요 라고 한 거에 90%만 참이고 10번에 9번만 참이고 한 번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제 영업용 차량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걔가 실제로 영업용 차량일 확률은 90%고 10%는 구라라는 거야. 그치? 즉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부터 쓰자.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어요. 이게 전체의 80%라고 했으니까 전체 0.8이라고 쓸 거고요. 0.2라고 쓸 겁니다. 이거는 진실, 트루, 거짓 이렇게 쓸게요. 표현은 그냥 적당하게. 그럼 봐봐. 자가용 차량을 자가용 차량이라고 할게 0.8 곱하기 0.9라는 얘기야. 확률이 90%니까. 이건 0.8 곱하기 0.1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돼? 영업용, 요리 아니에요. 영업용. 영업용 차량도 실제로 정상적으로 판단할 확률은 당연히 0.9예요. 90%로 정상으로 판단한다니까. 역시나 10%로 0.2인데요. 10%로는 잘못 판단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계산 좀 다 해놓을게. 0.7이고요. 0.08이고요. 이게 0.18이고요. 이게 0.0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맨 마지막.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을 구하세요지. 근데 문제 맨 처음에 얘가 자가용 차량이라고 증언했잖아. 그치? 즉 자가용 차량이라고 증언했을 때 실제로 자가용 차량일 확률을 구하세요야. 그치? 자가용 차량이라고 증언했을 때가 이거 두 개야. 그치? 이거 두 개가 자가용 차량이라고 증언을 한 거지. 영업용 차량인데 거짓말을 했을 때도 자가용 차량이라고 증언을 한 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자가용 차량이라고 증언을 한 거고요. 그거 분해 실제로 자가용 차량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죠? 여기는 자가용 차량인데 거짓말했다는 건 이건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거짓말한 거고, 이건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 차량으로 증언을 한 거니까요. 이게 자가용 차량으로 증언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0.74분의 0.72가 답이니까 74분의 72 약분해가지고 분모 문자 더하시면 답이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주어진 상황들을 표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은 가능한 이렇게 표로 만드셔야 문제를 온전하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건 확률이 뾰로롱 뿅뿅 하고 끝이 나버렸어요.